자, 5월 9일 자바 진도 진행할게요. 1교시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운영체제에 대한 좀 필요한 개념들 수업하면서 좀 이런 개념들은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했었고, 일종의 보충 내용이라서 따로 녹화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수업 자료 전부 싹 다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요. 추상화하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1개월차 마지막 진도고요. 이후에 이제 2개월차 진도로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2개월차 개강 여부가 지금 불투명해요. 아마 개강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 쪽에 이제 개강 시기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추상화라고 하는 내용 봅시다. 자, 일반적인 메서드는요, 접근 안정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명시하죠. 보이드는 리턴이 없다라는 거고, 메서드 이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파라미터들이 쭈르륵 들어갑니다. 이걸 메서드 선언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괄호 안에 코드 내용을 정리하는 걸 메서드 구현부라고 합니다. 추상 메서드는요, 선언부만 갖고 구현부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록 괄호를 안 가져가는 거죠. 리턴 타입을 명시하기 전에 어브스트랙트라는 예약어를 적용해서 추상 메서드임을 표시합니다. 이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만 끊어요. 블록 괄호가 따로 안 가져간다는 거죠. 추상 메서드를 보고 나면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해요. 일반 메서드와 멤버 변수 포함할 수 있고요. 객체 선언은 가능하지만 할당은 불가능합니다. 클래스 선언 시 어브스트랙트 예약어를 적용을 해야 돼요. 클래스 앞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로 지정돼야 돼요. 코드를 보면은 선언은 가능해요. 이렇게 추상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은 가능하는데 new 키워드를 써서 할당하면은 에러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 클래스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가 필요해요. 직접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 현상 그대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그럼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반드시 부모가 갖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모가 갖고 있는 추상 메서드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드 하지 않을 경우에 문법 에러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는 프로젝트에서 상위 클래스를 작성한 개발자가 자기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오버라이드하는 개발자한테 특정 메서드의 구현을 강제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 지시가 되는 거죠. 자, 프로토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었던 프로토스 클래스의 추상화를 적용할게요. 이거는 클래스 설계 도면에 대한 문법이니까 이 부분 넘어가고 설계 도면으로 바로 보죠. PDF가 설계 도면이 변환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자, 20단원만 자료 다시 배포해야 될 것 같네요. 밑에 이렇게 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어요. 자, 20단원만 다시 배포했습니다. 자, 설계 도면을 보면은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선언부 앞에 A라고 붙어요. 아까 추상화를 적용할 때 명시하는 키워드가 어브스트랙트라는 키워드였죠. 그래서 A라는 딱지가 붙어요. 멤버 변수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있고요. 자, 멤버 변수들에 대한 getter, setter 메서드들이 쭉 있고요. 추상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인 꼴로 표시가 됩니다. 얘를 상속받는 질럿과 드라군이 있는데 이 질럿과 드라군은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재정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왜 하는지 보자고요. 자, 프로토스 클래스를 만들면서 코드를 단계별로 이제 코드가 작성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추상화를 이해할 때는 코딩을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세요. 조별 과제를 하는데 조장이 프로토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전체적인 그 공통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공통적인 프로토스의 그 유닛들이 가져가야 되는 특성들을 멤버 변수로 정의합니다. 이 멤버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도 정의합니다. 파라미터 받아서 멤버 변수의 값들을 대입하는 거죠. 생성자가 실행되면은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니까 유닛이 생성되었습니다라고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멤버 변수들에 대한 getter, setter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toString 메서드도 추가합니다. 딱히 상속받는 게 없는 경우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그랬죠. 근데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얘가 딱히 효용성이 없으니까 객체가 갖고 있는 현재 멤버 변수 값을 반환하도록 재정의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을 가졌으니까 질럿이나 드라곤 같은 클래스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속받으면은 기본 특성들은 내가 굳이 코딩을 안 해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동하다 그리고 공격하다라는 기능을
드라곤과 질럿이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이제 드라곤과 질럿이라고 만들면서 이거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로 질럿, 그 다음에 드라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기능은 각각 이동하다, 그 다음에 공격하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메서드 이름은 어떻게 하자라고 통일하자라고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각각 이걸 만드는 애가 A라고 치고 얘를 B라는 애가 만든다고 치자고요. 다들 자기 고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자리에서 말 안 하고 나중에 코딩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지들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질럿을 만드는 애는 이동하다라는 거를 무브라고 만들고 공격한다는 애는 어택이라고 만들어요. 근데 드라곤을 만드는 애는 약자를 쓰는 걸 좋아해서 이동할 때는 MV, 공격은 AT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종합해서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자기가 사용하는 클래스마다 메서드 이름을 각각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앱.자바를 만들어내는 이 메서드 이름이 다 달라지니까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분명히 이름을 이렇게 move, 어택 통일하기로 했는데 이름을 지들 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토스 클래스에 그래 우리 이동한다는 무브로 만들고 공격하다는 어택으로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회의로 나온 내용을 추상화시킵니다. 어브스트랙트라는 키워드를 적용해서 메서드 선언만 하고 구현부를 안 가져가요. 이렇게 추상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는 무조건 선언할 때 추상 클래스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토스가 갖고 있는 요마만큼을 내가 활용하고 싶다면 어브스트랙트 클래스는 객체를 못 만들어요. 무조건 상속만 돼요. 그러면 드라곤을 만들어내는 프로토스를 상속받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름, 체력, 공격력, 스피드 이런 것들을 상속받아서 쓸 수 있죠. 부모가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 자식 클래스는 무조건 자신의 생성자를 통해서 부모 생성자를 한번 호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도 에러가 안 없어져요. 왜냐면은 부모가 갖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무조건 오버라이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일종의 강제성을 갖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무조건 구현해야 돼 라고 강제성을 띠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자, 클래스 이름에 커서 놓고 컨트롤 점 add on implemented method라는 메뉴가 뜹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부모가 갖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안에 내용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별 작업할 때 조원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을 정의하는 게 추상화예요. 그래서 이 추상화는 절대 혼자 작업하는 거를 염두하면은 납득이 안 돼요.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서로 땅뚱뚱이 생각하지 못하게 회의 시간에 얘기한 거는 반드시 지키게끔 소스 코드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납득을 하면은 이해는 금방 돼요. 자, 프로토스 상속받는 질럿, 생성자 만들고 오버라이드. 그러면 이제 메인 클래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객체를 만들고 나면 각각 이렇게 어떤 클래스의 객체건 간에 메서드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추상 클래스는 선언은 가능하지만 할당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토스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얘네를 각각 드라곤과 질럿을 할당을 하건 드라곤과 질럿을 할당하면은
암묵적 형변환, 업캐스팅이 되죠. 아니면은 질럿과 드라곤을 할당을 하건 어떤 순서로 할당하건 간에 P1과 P2는 모두 무브와 어택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메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드라곤과 질럿 어떤 거를 골라서 쓰건 간에 상관이 없잖아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쭈르륵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추상 클래스는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강제력을 띠는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구현을 못하고서는 못 빼기게끔, 이거 구현 안 하면 에러 나게끔, 강제력을 띠게끔 해서 코드 작성에 어떤 강제력을 부여해서 팀장이 팀원한테 일종의 업무 지시를 내리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스들 실습하시면 돼요. 11시 반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2시 반에 11시 40분에 다음 내용 이어서 할게요. 잠시 후에 봅시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주제 시작할게요. 인터페이스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추상 메서드만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처음에 만들 때 예약어가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로 들어가요. 예전에는 여기 클래스라고 들어갔었죠.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는 모두 추상 메서드 뿐이기 때문에 이 추상화를 의미하는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고요. 퍼블릭, 리턴 타입, 메서드 이름, 파라미터 적고 세미콜론 찍으면 돼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받고요. 다중 상속이 가능해요.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를 같이 상속할 때는 얘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고 함께 상속할 경우는 클래스 상속 구문 뒤에 인터페이스 상속 구문을 명시해요. 임플리먼트.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 이름, 익스텐즈, 부모 클래스,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를 콤마로 놔요. 자, 이런 형태인데, 아까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RPG 게임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RPG 게임을 예를 들었을 때, 자, 요건 이제 설계도 코드고요. 자, 이렇게요. 게임을 만드는데 그림이 다소 복잡하죠. 일단은 몬스터하고 주인공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공통적인 특성, 유닛, 이름, 체력, 속도, 공격력 이런 기본 특성들과 생성자, 그 다음에 이 기본 특성들에 대한 getter, setter, toString을 정의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이 상속을 받는 건데 몬스터하고 주인공이 각각 구현해야 되는 기능들, 아까 우리가 추상 클래스만 만든다고 쳤으면 클래스 유닛이라고 만든 다음에 여기에 멤버 변수로 이름, 그 다음에 체력, 공격력, 스피드 이런 것들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getter, setter, toString까지는 똑같이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을 보자고요. 걷기, 달리기, 점프, 공격, 방어, 회피, 아이템 줍기, 아이템 획득, 그 다음에 NPC와 대화하기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닛을 상속받는 퍼블릭 클래스, 주인공 클래스를 만들어요. 얘는 익스텐즈 유닛을 상속받고요.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이 기능들이 추상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주인공 클래스는 지금 드래그 해놓은 기능들을 재정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 몬스터도 만들어요. 얘도 익스텐즈 유닛을 상속받습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게 생겨요. 자, 뭐가 이상해지냐면은 주인공 같은 경우는 요 기능들을 전부 오버라이드해서 얘네가 이제 추상 메서드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오버라이드 하는 거는 의무죠. 안 하면 에러 나니까. 아까 우리가 추상화해서 그렇게 봤죠. 그건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몬스터도 얘네들을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하면 이상하게 생겨요. 세상에 어떤 몬스터가 아이템을 줍고 다녀요. 어떤 몬스터가 NPC랑 대화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강제성은 띄지만 너무 획일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들, 구현해야 될 기능들을 애시당초 모듈화하는 거예요. 이동이라는 단위에다가 이 세 가지 기능을 정의하고 전투라고 하는 단위에다가 요 단위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본 동작이라고 하는 단위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넣으면 주인공을 만들 때는 기본 특성들을 상속받고 자기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고요. 몬스터를 구현할 때도 기본 특성 상속받고 몬스터한테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상속할 수 있다면 구현해야 될 기능들을 조립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현해야 될 단위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조립식처럼 상속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단위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프로그래밍을 모듈화 시켜서 조립식으로 퍼즐 조각 맞추듯이 코딩하자라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설계 도면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몬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유닛을 상속받고 전투, 이동, 기본 동작. 몬스터는 기본 동작 안 받았어요. 몬스터는 이동과 전투만 받아요. 인터페이스는 I로 표기합니다. 주인공 클래스는 유닛을 상속받고 이동, 전투, 기본 동작을 다 받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러한 과정을 구현해 볼게요. 자, 먼저 유닛이라는 이름의 기본 속성입니다. 이름, 체력, 속도, 공격력 이렇게 기본 특성들을 정의하고 생성자 만들고 getter, setter, toString까지 쭉 등록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공격력까지는 직접 코딩하시는데 밑에 나오는 이 기능들은 직접 코딩하는 거 아니에요. 툴이 만들어주는 거 쓰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Using All Fields 이거 선택하면은 생성자가 생기고요. 또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선택해서 기능 추가하고요. 또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Generate toString 선택해서 메서드 추가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거 절대 직접 코딩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 코딩하면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자, 이렇게 기본 특성들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해야 될 기능들을 그룹별로 놉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move, iMove, 걷다, 달리다, 점프하다라는 3개의 기능을 리스트업해요. 그 다음에 fight, 공격하다, 방어하다, 회피하다 기능을 구현해요. movement, 아이템 획득, NPC 대화하기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해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은 왜 여러분들 장 보러 가면은 사야 될 물건들 체크리스트 만들잖아요. 그 체크리스트 적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주인공 클래스입니다. 자, 주인공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유닛을 상속받아요. 유닛은 클래스니까 익스텐즈로 받죠. 그 다음에 내가 구현해야 될 기능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콤마로 나눠요. 자, 일단 유닛이 생성자를 갖고 있으니까 클래스 이름에 커서 넣고 컨트롤 점 누르면 add constructor 주인공 생성자 추가하는 메뉴가 있죠. 이거 선택해서 엔터. 자, 한 번 또 컨트롤 점 눌러요. add an implemented method. 이게 메서드, 필요한 메서드를 제정해야 한다요. 이걸 선택하면은 내가 해야 될 업무 리스트가 쫙 생깁니다.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요 메서드들 안에 이제 내용들을 채워 넣는 걸로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출력만 시켰습니다. 메시지 출력만 했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몬스터 클래스도 정의해서요. 몬스터는 이동하다와 전투, 요 관련된 기능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브와 관련된 기능이 3개, 파이트와 관련된 기능이 3개. 필요한 기능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몬스터가 쓸데없이 아이템 줍고 다니는 그런 코드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 앱에서 객체들 만들어서 메서드들 쭉 무작위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흐름이 만들어지죠.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보다 좀 더 확실하게 구현해야 될 기능들을 분류별로 리스트업하고 그거를 상속받아서 내가 해야 될 업무를 제시받기 위한 일종의 규약이에요. 그 규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코드를 내가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12시인데요. 요거 코드가 적지 않아요. 요거 12시 40분까지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습 문제 하나를 제시할 거예요. 12시 50분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연습 문제 포함해서요. 자, 일단 연습 문제에 필요한 연습 문제 설계 단톡방에 올릴 거고요. 자, 문제 내용이에요. 미터기를 상속받는 미터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버스와 택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출발합니다 를 출력하는 스타트 메서드를 갖고 있으며 이동 거리 인트를 전달받아 요금을 계산하여 리턴하는 스탑 메서드를 갖고 있습니다. 택시는 이동거리 미터당
1,800원의 요금으로 계산되고, 버스는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1,400원, 1,200원 고정값을 요금으로 리턴합니다. 이 내용에 적합한 클래스를 작성하고 아래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시오. 출력 결과 출발합니다. 택시 요금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1,800원. (9,000원) 출발합니다. 버스 요금 1,200원.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톡방에 올릴게요. 자, 실습 40분까지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하시는 시간 제가 10분 드릴게요. 그래서 12시 50분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긴데 실습량이 적지 않으니까 일부러 시간 좀 여유 있게 잡았어요. 자, 실습 진행하고 연습 문제 풀어서 50분에 만납시다. 이따 봐요. 자, 이야기한 시간 됐으니까요. 나머지 연습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미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버스와 택시 클래스가 있대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이 미터인데 얘는 스타트 메서드와 스탑 메서드를 갖고 있대요. 스타트 메서드는 출발합니다를 출력하는데 인터페이스는 구현부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거는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구현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터페이스는 이동거리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요금을 계산해서 리턴하니까 int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미터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요. 스타트 메서드와 스탑 메서드 두 개를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택시는 미터당 1,800원 요금을 계산한대요. 자, 그래서 택시 클래스는 일단은 미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메서드 두 개를 재정의하고 스타트에서는 출발합니다를 출력하고 스탑은 거리를 받아서 미터당 1,800원 1,800을 곱해서 리턴하라는 얘기죠.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출발합니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상관없이 무조건 1,200을 리턴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 나면은 메인 클래스에서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제 적합한 그 출력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출력 결과는 여기 화면상에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나면은 출발합니다. 택시요금 9,000원, 출발합니다. 버스요금 1,200원.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에 대한 그 파일 지금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자, 지금 바로들 다운 받으세요. 이따가 톡방 닫히면은
다시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지금 다들 다운받아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바 기본 내용, 1개월차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의 특성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1번 스테이틱, 2번 예외 처리, 3번 패키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네,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의 기본 특성들은 마무리가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자바 응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바 응용에서는 1번째 기본 API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이 기본 API에서는 래퍼 클래스, 그 다음에 유틸 클래스, 캘린더 클래스, 매스 클래스, 이런 내용들 하고요. 그리고 파일 스트림, 그리고 파일 IO라고 하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요 사이에 메이븐이라고 하는 주제도 하나 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얼추 마무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면 스레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 근데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따로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바로 시작하기엔 조금 힘들 거예요.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마무리 하시면 이제 자바를 정리하고 다음 과목을 공부하셔도 될 만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코딩 테스트, 코딩 테스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제시했었던 연습 문제들 여러 번 풀어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상위 레벨의 코딩 테스트 문제들 살펴보시면 돼요. 자, 자료들 지금 다 올려드렸고요. 파일 받으셨나요, 다? 파일들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인원이 이제 많지 않아서 오히려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은 이것저것 신경 쓰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전반적인 속도 조절이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1개월 차 계획했던 내용보다도 조금 더 진행하긴 했어요. 진도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초과 진행이 돼서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좋은 것 같고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할 수 있게끔 기본기를 쌓은 거지,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직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 날인데 뭐 구질구질하게 시간 때울 필요 없겠죠?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일찍 마무리해도 되겠죠? 어떠세요? 자, 단톡방은 이제 닫을 거예요. 단톡방은 이제 제가 나가게 해서 닫겠습니다. 마무리할 건데, 이제 그 오픈 채팅 개인 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마 갖고들 계실 거예요. 그 오픈 채팅 개인 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 따로 닫거나 그러지는 않는 방이니까, 뭐 나중에라도 뭐 따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은 이제 개인톡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아침 일찍 공부하러 나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접속하시기도 했는데 아침 일찍 이제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내용 마무리합시다. 강의 영상 자료는 최소 한 달 이상은 계속 있을 거예요. 한 달 이후에 제가 만약에 같은 과목을 또 오픈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다른 분이 자바 수강을 했는데 유튜브 가니까 똑같은 게 다 있어. 그러면은 수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려가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딱히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요번 달에는 자바 기초반이 예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 한 달 동안은 안 내려갈 거고요. 그 이후에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개강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상 올라가면은 종강호 한 달 동안 유지한다라고요. 만약에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실 계획이시라면 한 달에 걸쳐서 공부한 거니까 다시 보실 때는 한 달보다 기간 짧게 잡으셔야 돼요.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의미 없죠. 좀 더 기간을 단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달 동안 고생 많았고요. 늘 화이팅 하십시오.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